반갑습니다. 주식신동 고박사입니다. 금일 2023년도 10월 28일 토요일이고요. 오늘은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3위 아마존이 한국에 8조를 투자했는데 관련 기업 찾았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오늘 토요일이고 장이 열리지 않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굉장히 좀 궁금하고 또 이제 좀 찾고 이런 또 시간을 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좀 단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은 아마존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입니다. 인터넷 종합 쇼핑몰이거든요. 현재 시가총액 순위가 전 세계 순위 3인데요. 1위는 아시는 것처럼 애플입니다.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고요.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, MS, 3위가 이 아마존, 그 다음에 4위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, 그 다음에 구글, 쭉쭉쭉 잘 알고 계시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궁금하실까봐 7위에 테슬라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가 3위에 있습니다. 시가총액이 얼마냐 봤더니 정확하게 1792조인데요. 1792조. 코스피가 1800조 가량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기업 하나가 이 코스피의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하거든요. 정확하게는 코스피가 1834조인데 이 아마존이 1792조입니다. 이 환율 1358원 계산한 거거든요. 전일 종가 기준으로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63조밖에 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약 2200조인데,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2200조인데요. 아마존이 1792조로 1800조니까요. 거의 코스피와 맞먹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. 대표적인 그 미국의 전자상거래 IT 기업입니다. 원래는 그 1994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서점이었어요.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뭐 전자책도 만들어서 팔고요, 뭐 태블릿 PC도 만들어서 파는 회사 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다 판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아마존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또 나오거든요. 한번 보시면 뭐 재미있겠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터넷 종합 쇼핑몰이다 말씀드렸는데, 앞으로는 이 구찌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. 플러스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. 인터넷 전문 쇼핑몰에서, 종합 쇼핑몰에서 현재는 기업형 클라우드 회사로 좀 더 크게 거듭이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8조를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이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나왔거든요. 아마존이 한국에 8조를 투자한다고? 분명히 또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기업들 좀 공개를 할 텐데요. 그 전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가, 미래 먹거리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. 뭐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,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C나 USB를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? 뭐 사용하는 PC에 저장을 하거나,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를 데이터를 PC나 USB에 저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저장하지 않고요, 인터넷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은 이 데이터를 뭐 꺼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뭐 대표적으로 메일 많이 사용하시죠. 이런 거를 좀 클라우드다.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름입니다. 구름이래요. 있는 뜻 그대로예요. 구름이다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PC나 USB는 땅으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땅의 용량을 저장하지 않고 이 구름, 하늘에 좀 저장을 한다라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라는 네임이고요. 이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데이터를 뭐 쓰거나 사용하진 않는데, 기업들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.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보관하고 이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. 용량도 커지고 시스템 자체도 커지다 보니까
이 인터넷에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. 이 저장 공간 자체를 설비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대여해서 사용하거든요.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,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래 막거리로 조금 곽강을 받는데요. 뭐 AI, 로봇, 빅데이터, 자동화를 포함해서 이 클라우드까지 미래 먹거리다.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까라고 조금 판단을 해서 좀 적어봤고요. 최근에 트렌드 또한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코로나 때 일반 뭐 잠시 나왔던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닙니다. 끝나고 나서도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협업이라든지 이 뭐 전자상거래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. 또 원격을 통해서 뭐 수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? 원격.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컨텐츠 스트리밍, 뭐 유튜브가 좀 대표적이겠죠. 이러한 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도 영상 올리면 어딘가 좀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 이 클라우드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점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다가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 팔다가 종합 쇼핑몰이었다가 지금은 이 클라우드 사업까지 한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는 뭐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어렵다 하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자회사거든요. 아마존 웹 서비스. 그러니까 AWS라는 자회사입니다. AWS라는 자회사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. 복잡한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,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 대용량이 포인트입니다. 대용량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활용이 필수적이다. 대용량, 앞으로 용량이 더 커지고 인터넷 좀 관리를 해야 된다. 저장 공간, 뭐 데이터베이스, 그러니까 컴퓨터 인프라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좀 얻는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막 개인들은 좀 미비해요. 그러니까 기업에게 제공하고 돈을 좀 받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합니다. 개인에게도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10불, 뭐 25불, 뭐 용량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요. 사실은 이 기업에게 대여를 해주고 제공하고 이 수익을 받는 이 돈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죠. 왜?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. 근데 이 아마존은 원래부터 전자상거래 회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다.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선물을 상당히 많이 좀 하고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용량을 좀 늘렸다가 아니면은 좀 뺐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에서는 좀 빌 때 이걸 좀 빌려주고도 돈도 받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구축을 해놓은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런 사업까지 할 수 있다.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최근 나오는 이슈 중에 가장 컸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슈 중에 좀 컸던 게 아마존이 한국에요.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8조 투자했다는 얘기가 뉴스가 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. 최근에 뭐 실적 같은 경우도요.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큰 시장은 아니에요, 사실은. 근데 AWS 컴퓨팅 뭐 광고 소매 부분이 골고루 성장 기여했다 이렇게 좀 뭐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3배가 늘어났다. 최근 뉴스입니다. 그래서 지난 이거 어제죠 금요일날 이거 지금 아마존이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.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. 실적이 좋았다. 최근에 구글이 빠진 이유는 클라우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빠졌고 아마존은 실적이 좋아서 올랐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뉴스거든요.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2027년까지 한국에 약 8조 원을 투자한다. 투자 규모가 상당히 좀 큰 규모예요. 8조 원이면 인도에 이어서 두 번째 규모거든요. 그러니까 왜 투자를 하나 봤더니 말로는 한국이 뭐 미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더니 중요한 거는 한국이 사실 약간 좀 후발주자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.
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는 더뎌서 그러니까 미래 먹을 게 많다 이거거든요. 뭐 이미 좀 잘 되고 있으면 이 정도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. 8조 원까지 투자는 하긴 하되 8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작게 투자를 했을 텐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낮아요. 경쟁도 낮고 디지털 전환 속도도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좀 미래를 보고 한국에 좀 이렇게 큰 돈을 좀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말로는 뭐 미래가 뭐 미래 투자 가치가 있다. 맞습니다. 원래 투자라는 것 자체가 뭐 현재보다 미래에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에 좀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. 한국이 좀 낮아요. 속도가 좀 들립니다. 그래서 관련된 기업을 세 기업을 그러니까 세 종목, 이게 상장된 기업을 위주로 세 종목을 좀 가져왔거든요. 뭐 포시스, 그다음에 솔트웨어, 한삭입니다. 이 세 종목이 이 아마존, 그러니까 AWS 관련된 종목으로서 시장에 조금 노출이 된 종목인데요.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. 포시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슈를 엮인 이유가 지난 2022년도 5월 달에요. AWS 엔진 소프트웨어 배지를 획득했다. 그러니까 관련됐다. 라고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슈 때문에 이번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포시스가 다시 한번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였고,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협력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그러니까 9월 20, 그러니까 오늘 10월 달이니까요. 지난달 20일에, 그러니까 9월 20일에 AWS 그 다음에 뭐 고객사를 대상으로 금융 컴플라이언스를 개최했다. 그러니까 같이 뭘 했다. 라는 또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관련된 기업이다. 이렇게 뭐 같은 테마다. 이렇게 좀 엮였고요. 한삭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, 그다음에 뭐 네이버 클라우드, 뭐 삼성 SDI, 뭐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. 관련된 회사다.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포시스, 솔트웨어, 뭐 한삭, 상장된 기업,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슈가 다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작년에 있었던, 뭐 지난달에 있었던, 하고 있는 일이든 이 세 종목이 전부 다 엮였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사실 안 좋았는데 제가 이 세 종목의 이슈 기업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나왔어요. 뭐가 나왔냐면 좀 재밌는 게 최근에 외국인들이 왜 매집을 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포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집이 좀 들어왔거든요. 그죠? 포시스 매집이 좀 들어왔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솔트웨어 좀 보니까 솔트웨어도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왔습니다. 기관들 거의 거리가 없고, 솔트웨어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삭도 보니까요.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사주네요. 그죠? 이게 뭐냐?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매집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매집도 하고 있는 종목이다. 그러니까 뭐 투자도 마찬가지죠.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주가를 띄우거든요. 근데 이 세 종목이 공통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고, 뭐 주가가 이슈로 좀 받긴 했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조금 나와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바로 급등이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, 테마가 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수급이 쏠려요.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.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글씨가 좀 작은가요? 예를 들면은 글씨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.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돈은 어디로든 가야 한다면,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돈이 쏠렸을 때는 다 올랐지 않습니까? 돈이 넘으니까 다 오르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오히려 회수하는 입장이고 자금 한정되어 있고 지금은 계속 순환매가 좀 나오고 어디로 했다면 테마가 강한 종목에 오를 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쏠려요. 뭐 시장이 좋다 하면은 만약에 1000종목에 골고루 쏠리게 된다면 100종목만 오른다 하면 여기에 더 강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더 10% 올라갈 것도 15% 올라가고, 왜냐면 다 같이 사버리니까 15% 올라가고 20%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테마가 붙으면 더 크게 가는 것 같아요.
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새 종목 관종을 좀 넣어놓으시고 다음 주 바로 좀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립니다. 오늘 토요일이고 사실 뭐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대한 뭐 준비를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. 그런 분들에게 단 하나라도 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좀 만들었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지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. 아직 뭐 구독자 수라든지 영상도 올린 게 몇 개가 안 되는데 뭐 단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. 구독 버튼, 여기 구독 버튼을 좀 눌러 주셔가지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좀 올리고자 마음을 좀 먹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구독 버튼, 그 다음에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 좋아요,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.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. 근데 좀 어렵다 하시면 뭐 댓글 통해 가지고 질문 같은 거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좀 답변을 통하고, 만약에 댓글로 제가 글로 써가지고 좀 내용 좀 길겠다 싶으면 영상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제가 답변 아닌 답변 형식으로 좀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참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장이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항상 힘내주셨으면 좋겠고,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공부하시면서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영상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힘이 좀 될 것 같아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리면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 새 종목 버리지 마시고 꼭 관종에 넣어두셨다가 다음 주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